안녕하세요. 윤슬의 심리살롱 상담학 박사 윤슬입니다. 트렌드 명리심리 하루 10분 따라오시면 어느새 내가 보이고 상대가 보이고 관계가 보입니다. 명리심리학은 나와 상대와 관계뿐만 아니라 미래를 분석하고 예측해 볼 수 있는 탁월한 학문이죠. 이번에 준비해 본 영상은 취격에 대해서 해볼 텐데요. 격의 이름 어떻게 붙일까요? 육신의 이름을 붙인 십정격, 어떻게 육신의 이름이 붙여지는지 오늘 격 잡는 요령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선 격이 무엇인지 알아야 될 텐데요. 격은 삶의 목적이 들어가 있습니다. 타고난 역할과 책임이 무엇인가를 아는 것인데요. 바로 그 격이 삶의 역할이고 삶의 목적이 들어가 있다는 거죠. 이러한 것들은 상신이나 기신이나 구신 등을 갖춘 모습을 전체적으로 보고 그 격이 유지가 되는지 아니면 깨지는지를 또 파악을 하게 되고, 그래서 격의 성파를 결정하게 되는데요. 그 이전에 이 격의 이름을 먼저 붙여야 되겠죠. 격국이라는 것은 타고난 역할과 책임이 무엇인가를 아는 것인데, 상신과 기신, 구신 등을 갖춘 모습이라는 겁니다. 자, 격은 우리가 격용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리고 그 격용신을 보호해주는 것을 상신이라고 하고, 또 방해하는 것을 기신이라고 하는데요. 방해하는 기신을 이기게 되면 엄청난 성장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격용신을 또 보호해주는 것을 구신이라고 해요. 그런데 이 격용신과 상신과 기신과 구신이 어떻게 구성이 되어 있는지가 바로 격국입니다. 한눈에 알아볼 수 있는, 그리고 그 격이 유지가 되느냐 아니냐, 또 격의 성파를 아는 데 있어서 격 이름이 붙여져야지만 이게 정제격인지 정관격인지 그걸 알아야지만 우리가 또 상신과 구신, 기신을 알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격의 이름을 먼저 붙여봅니다. 격을 잡는 요령은요, 월지에 따라서 결정하게 되는데, 월지가 생지냐 왕지냐 고지냐에 따라서, 생지냐 왕지냐 또 고지냐에 따라서 격에 이름 붙이는 방법이 다릅니다. 취격이 달라지는 것이죠. 이번 시간에는 월지 중 생지에 대해서만 얘기를 하려고 해요. 자, 생지는 뭐가 있죠? 인신사해가 있습니다. 인신사해. 그 인신사해, 월지에 생지가 있을 때, 자, 지지는 지장간이 또 있죠. 그래서 우리가 지장간을 먼저 알아야 돼요. 인중 무병갑이 있고, 사중 무경병이 있고, 신중 무임경이 있고, 해중 무갑임이 있더라. 그런데 그 지장간 중에 토라고 하는 것은 사령으로 볼 수가 없다. 토는 그 어떤 역할을 하는 것이 아니라 상황을 살피고 어떤 그 공간이 주어지고 하는 것이라서, 이 중기와 봉기가 바로 15일씩 해서 사령이 되는 것인데, 중기와 봉기가 각각의 사령이 되는 것입니다. 자, 격은요, 우리가 격의 이름을 붙이기 위해서는 사령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왜? 사령이 바로 하는 역할이거든요. 자기의 임무예요, 임무. 그런데 이 임무가 내가 언제 태어났느냐에 따라서 이 사령의 어느 구간에 태어났느냐에 따라서 내가 하는 임무가 달라지는 거거든요. 사령이라고 하는 것은, 자, 절입일을 기준으로 해서 중기와 봉기가 각각 15일씩 이렇게 차지하게 되는 것입니다. 15일씩. 자, 그러한 사령, 우리 격은 역할이기 때문에 나에게 무슨 임무, 어떤 역할을 하는지는 사령에 잘 나타나 있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사령을 우선 알고, 자, 먼저 격을 어떻게 잡을까요? 먼저 투간자 원칙이에요. 자,
자, 록지가 천간에 투관되면 록지가 격이 됩니다. 자, 록지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요. 바로 인신사해의 본체가 되는 그러한 천간의 이 갑병경임을 말해요. 자, 예를 들면 이 본기가 천간에 투관되어 있대요. 이렇게 천간에 투관되어 있다라는 말인데, 개수일간에 인월에 태어난 개수다. 개수일간이 인월에 태어났어요. 그런데 그 인월에 지장간이 뭐예요? 무병갑이 있어. 무병갑이 있는데 그 지장간 중에 병화와 간목이 사령이 될 수 있는데, 이 간목이 천간에 뛰어올라 있다는 거죠. 간목이 천간에, 여기 어디에 천간에 갑 이렇게 투관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무조건 이 간목이 격이 되는데, 그 개수의 입장에서 간목은 상관이죠. 개수의 입장에서 인월은 상관월이 되고, 자, 이 지지 속에 있는, 지장간 속에 있는 간목은 상관이 되고 병화는 정제가 됩니다. 자, 이때 상관이 이 간목이 천간에 떠 있다. 천간에 이렇게 개수 옆에 떠 있으면, 투관이 되어 있으면 상관월이라고 한다는 거죠. 자, 다음은 록지가 그럼 투관되지 않으면 어떡할래? 여기 록지가 간목이 투관이 안 됐대요. 그러니까 병화, 여기 4월이면 병화가 투관되지 않았고, 신월이면 경금이 투관되지 않은 거예요. 해월이면 임수가 투관되지 않았을 때 어떻게 할 거냐? 그럼 격을 뭐라고 잡을 거냐는 거죠. 그렇다면 두 번째 주시해야 될 것이, 록지가 투관되지 않았을 때 중기가 사령이면서 또 그 중기가 삼합을 하고 중기가 투관되어 있으면 무조건 중기격으로 잡는다. 언제? 록지가 투관되지 않았을 때. 되게 중요하죠. 록지가 투관되지 않았을 때. 록지가 투관되면 무조건 록지가 격인데, 록지가 투관되지 않았을 때 이 중기라고 하는, 자, 인월은요, 인호술이 중기 삼합이 됩니다. 4월은요, 사유축이 중기 삼합이 됩니다. 신월은 신자진이 중기 삼합이 되죠. 해월은 해묘미가 중기 삼합이 됩니다. 그래서 지지 그 어느 부분에 만약에 해월이다. 해월인데 여기에 묘가 있어서 해묘미가 되었다. 혹은 4월인데 여기에 유가 있어서 사유축이 되었다. 라고 한다면 그것이 삼합의 기운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중기가 사령하면서 삼합이면서 그 사령한 중기가 또 천간에 떠야 되는 거예요. 그랬을 때는 중기가 격이라는 거예요. 이 말이 무슨 말이냐? 자, 나는 임수일간인데 인월에 태어났어요. 자, 인월에 태어난 임수가 바로 이모일주야. 인월 속에는 뭐가 있어요? 인월 속에는 간목과 병화가 있지요. 그런데 간목과 병화가 있는데 이 중기가 병화예요. 근데 이 병화가 병인 혹은 이쪽에 떠도 되죠. 병화가 떠 있고, 또 이 인호술로 중기, 이 화기, 병화고 하니까 인호술이라고 하는 중기의 삼합이 되어 있고, 중기의 삼합이 인호술 하면은 화기죠. 그러니까 중기가 삼합이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인호술, 화가 되면서 삼합되면서 또 이렇게 천간에 병화까지 떠 있을 때, 그러면 이것은 바로 중기가 격이 된다라는 거죠. 이 병화가 격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임수에 있어서 병화는 뭐죠? 편제죠. 편제. 그래서 편제격이 됩니다. 이럴 때는 어떻게? 이
임수에 있어서 간목은 인월은 식신인데, 자, 이 식신인데 식신격이 되지 않고 편재격이 되는 거죠. 만약에 이 병화가 없다라고 한다면, 자, 임수가 인월인데, 자, 여기에 병화도 있고 이렇게 있고 여기 간목이 위에 떠 있어. 인호술도 돼 있고 중기가 천간에 투간도 돼 있는데 간목까지 떠 있다 하면 이거는 당연히 보구나 마나 록지가 투간되면 록지가 격이라는 거예요. 록지 격이 더 우선되는 거예요. 록지가 격으로 투간돼 있는 게 우선돼. 만약에 이렇게 된다면 식신격이죠. 식신격. 그런데 간목이 없으면, 간목이 없이 병화가 있다면 편재격이 되는 거예요. 편재격.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편재격이 됩니다. 자, 다음. 중기가 삼합하고 또 사령하고 중기가 투간되지 않았다면, 중기가 투간되지 않았어요. 그리고 록지도 투간되지 않았어. 그럼 병화나 간목이 없다. 그러면 자, 임수가 인월에 태어났는데, 자, 인호술은 되어 있는데 이 사령도 했어. 사령. 이 사람이 자, 인월에 태어난, 그러니까 입춘을 기준으로 해서 입춘에서부터 15일까지 그 구간에서 태어났어. 그래서 병화가 사령이야. 병화가 사령인데 인호술 합국은 했지만 중기가 위에 천간에 정화든 병화든 투간되지 않았어요. 투간되지 않았다면 중기와 봉기가 상생하는 격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자, 병화와 간목이 있으니까 식신생재가 되죠. 식신편재가 되죠. 그래서 식신편재가 되는 격이라는 거예요. 식신편재격.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그냥 식신격이 아니고 식신편재를 하고 있다. 자, 다음. 이것도 아니다 라면 록지가 양일간과 같아. 만약에, 자, 이거는 우리가 너무 잘 알아요. 간목에 인월의 간목이다. 혹은 뭐 경금일간인데 신월이다. 혹은 임수일간인데 해월이다. 이렇게 록지가 양일간하고 같아요. 이 록지가 간목 록지가 이렇게 경금 록지가 이렇게 양일간과 같다. 또 병화가 4월이다 하면 걸록격이 된다는 거죠. 걸록격. 이럴 때는 걸록격이라고 해요. 특히 걸록격이라고 할 때는 정관이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뭐 여기 개수가 있다거나 또 여기에는 우리 정관 또 신금이 있다거나 경금에는 정화가 있다거나 했을 때 임수 일간에는 이 사주에 기토가 있다거나 하면 걸록격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또 정관이 없고 이 비겁이 투간되어 버리면 식상생재로 가서 공리적인 삶보다는 공적인 삶보다는 자기의 안위가 더 중요한, 그리고 돈을 벌고자 하는 그런 식상생재로 간다라는 거예요. 자, 만약에 이 록지가 음일간과 같은 오행이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 자, 인월에 태어났는데 을목이에요. 자, 4월에 태어났는데 정화일간이에요. 신월에 태어났는데 신금일간이에요. 그리고 해월에 태어났는데 개수일간이다. 할 수 있죠. 음일간이 그 록지에 태어난 거죠. 그러니까 음일간하고 그 록지가 오행이 같은 거예요. 목이면 목, 화면 화, 금이면 금, 수면 수로 같은데 이럴 때는 월겁격이라고 해요. 그리고 이때 사주에서 편관을 갖추면요,
양인격이라고 합니다. 사실은 음일간은 그냥 월겁격이라고 하고 편간을 갖추어도 양일간의 그 양인격과는 좀 더 다른데 그래도 편간을 갖추면 우리는 양인격이라고 말을 해주죠. 자, 신금을 가지고 있다. 월겁격이 이렇게 편관을 가지고 있어요. 또 개수를 갖고 있다. 정화일간이 개수를 가지면서 4월에 태어났어. 그러면 양인격이라고 부른다는 거죠. 양인격. 자, 신금이 어디 정화를 가지고 있으면서 또 신월에 태어났어. 해월의 개수가 기토를 가지고 있어. 해월의 개수가 기토를 가지고 있으면서 또 이렇다면 양인격이 되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우리가 격 잡는 요령, 월지가 생지일 때를 살펴보았습니다. 자, 여기까지 또 긴 이야기 들어주셔서 감사하고요. 축격은 상당히 어려운 것 같으면서도 이 기계적인 부분을 여러분들이 머릿속에 잘 넣고 있으면 연습 몇 번 해보시면요. 굉장히 쉬워집니다. 다음 시간에는 또 다음 시간에는 왕지, 월지가 왕지일 때 어떻게 축격하는지 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애쓰셨습니다. 윤술의 심리살롱 구독, 좋아요 해주세요.